이정우가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이정우의 가장 긴 연속 안타 행진이 아닙니다. 개막한 후에 4월 8일까지 이미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본인 커리어 연속 안타 기록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록을 깨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메이저리그 중에 연속 안타 최장 기록은 추신수의 16경기입니다. 연속 출루가 아니라 연속 안타로 말이죠. 당시에 추신수는 신시내티 소속인데 그해 타율 2할 8푼 5리, 홈런 21개, 출루율이 내셔널리그 전체 2위를 했습니다. 전성기 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속 안타가 자주 나온다는 건 그만큼 그 시즌이 좋은 활약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정우는 29경기를 출전하는 동안 112타수 36안타, 3할 2푼 1리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은 정말 엄청난 건데요. 이대로 쭉 이어진다면 추신수의 3할 9리를 넘어서 한국인 메이저리그 한 시즌 최고 타율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논하긴 너무 이르죠. 이정우는 이제 4월 한 달 경기했을 뿐입니다. 더 좋은 기록이냐 아니면 성적이 줄어들 것이냐 그것도 아직 판단하긴 이릅니다. 미국 방송과 전문가들 이정우를 매우 높이 평가했지만 야구는 정말 예민한 스포츠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수많은 변수가 뭐냐? 팀 성적, 동료들 개인 성적, 처음 상대하는 투수들과의 경기, 희한한 주심, 사생활로 인한 영향 등 정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이전차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2달 반 정도밖에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5월 13일에 부상을 당하면서 남은 시즌을 통으로 날려버렸으니까요. 이정우가 지난 시즌 성적이 만족하지 못했던 건 첫 데뷔 때 1번 타자로서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상대하는 법을 바꿨던 것도 있지만 팀 성적 자체가 좋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현재는 6할이 넘는 승률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루징 시리즈가 많았습니다. 자, 이정우 개인 기록이 여러가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구의 라이벌을 상대하니까 솔직히 좀 김이 생겨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고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월드 시리즈를 몇 차례 우승한 명문팀입니다. 샌디에고는 월드 시리즈 우승 자체를 해본 적도 없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구단주가 김하성을 영입했을 쯤부터 대대적인 투자로 슈퍼스타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샌디 타석에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뭔가 해줄 것 같은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에요. 반대로 샌프란시스코는 성적은 좋은데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면 기대가 안 되는데 뜬금없이 해결을 해주면서 4월 한 달은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역전승만 몇 번을 했는지. 네. 그럼 투수가 강력하냐? 솔직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전날 샌프의 에이스 로건 웹이 라이벌에게 5실점 해버리는 거. 네. 그래서 이정우가 개인 기록으로는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팀 자체를 응원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뭐랄까요? 우승만은 토트넘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정우는 샌디에고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미 하루 제대로 쉬었었는데 더 쉬게 할 리도 없죠. 이정우가 상대할 투수는 마이클 킹이라는 투수인데 지난해 이미 상대를 해봤습니다. 볼넷을 3개를 얻어냈고 안타는 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킹 또한 출발이 매우 좋으면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 성적에 비해서 연봉이 낮은데 FA가 되면 대박을 터뜨릴 상황입니다. 강속구 투수는 아니지만 공에 힘이 있고 싱커와 페스트볼 2개만으로도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 팬들의 응원도 한몫을 합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활기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홈에서 무지하게 강한 샌디에고입니다. 그래서 김하성이 샌디에고에 있을 때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분위기만큼은 진짜 굉장히 좋았죠. 샌프란시스코는 전날 패배를 서력을 해야 할 텐데 1회에 샌프란시스코는 앞서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킹이 0점이 잡히지 않으면서 고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타자 아담에스가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 이정우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1회에 좋은 타구를 만들었고 상대 투수가 불안한 상태다 보니까 하나 노려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초구부터 김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심하게 빠진 볼인데 그걸 스트라이크를 부르면서 중계진도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 주심은
이미 이정우와 한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헬멧을 만진 것을 주심에게 항의했다고 보면서 이정우의 심기를 건든 거죠. 이러면 타자는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우는 2구째 체인지업에 반응하면서 플라이볼로 아웃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랜덜 룹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는데 우선 마운드 차이가 느껴지죠. 랜덜 룹은 등판 때마다 불안한 투구를 봤으니까요. 룹은 1회를 잘 마무리했지만 2회 시작부터 볼넷을 내주면서 스스로 무너질 조짐을 만들고 실점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홈런을 맞고 5회까지 4실점을 하면서 어제와 비슷한 흐름과 패배의 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정우도 2타수 무안타의 상황이었습니다. 1회 때와는 다르게 킹을 매우 괴롭혔는데 4연속으로 파울을 만들면서 그나마 샌프란시스코 타자의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이정우는 0대4 상황에서 6회에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6회에 샌프란시스코는 기회를 얻습니다. 킹의 투구수도 늘어났고 그만큼 악력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킹은 9번 타자 피츠제럴드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고 야스트렘스키의 안타와 아다메스의 3루 진루타가 나오면서 투아웃 주자 1-3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샌디에고는 곧바로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오르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작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킹은 이미 흔들리면서 이정우에게 스트레이트로 3개의 볼을 던지면서 이정우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5구째에 타격한 것이 1루 쪽으로 강하게 가면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또 타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수비 능력이 훨씬 좋은 선수였다면 이정우가 아웃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행운의 안타로 7경기 연속 안타 행진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응원하는 입장에서 기대감이 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야구 응원의 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체프먼이 나왔고 4번 타자라는 놈이 또 삼진아웃으로 찬스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4번 타자가 2할 6리면 진짜 어떻게 팀이 잘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컨디션이 좋다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인터뷰했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6회는 1대4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샌디에고는 여기서 한 점 더 달아나면서 1대5로 벌려놓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뒤늦게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모스의 홈런과 8회에 동점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야스트렘스키도 홈런을 치면서 2점 차까지 추격을 한 겁니다. 거기다 아다메스도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그 기회에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곳이 원정 경기임에도 정후리 응원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정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 투수는 완전 흔들리면서 이정우에게도 스트레이트 볼 3개를 주면서 이정우도 출루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투수가 포기하지 않고 이정우를 상대하면서 풀카운트까지 만들었는데 이정우가 6구째에 밀어쳐서 타구의 방향이 애매하면서 안타성 코스가 되었는데 샌디에고 좌익수의 얄미운 슈퍼캐치가 나오면서 이정우의 안타가 또 도둑맞게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호수비 할 때는 마냥 좋았지만 이정우의 안타가 호수비로 몇 차례 아웃이 되니까 진짜 참 속상하더라고요. 네. 이정우는 7경기 연속 안타까지는 좋았지만 이번에도 4타수 1안타로 타율이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타가 나오지 않고 있고 생각이 많아지는 듯한데 이제 홈에서 올 시즌 최약체팀 콜로라도를 상대로 반등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연패로 순위도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정우의 최종 성적은 3할 1푼 9리, 최다안타 1위와는 여전히 단 2개 차. 네, 나빼드죠. 이정우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